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눈은 금은, 시호는 청와이며 고려 교진사에 합격하여 국산의 통용사에서 태종 이방원과 함께 공부하며 신분을 쌓았습니다. 고려 말 명나라가 쌍성 중간부 가나 지역을 영유하기 위하여 천령 설치를 홍보하였고, 고려에서는 최영 장군 중심으로 노동 정벌론이 제기되었는데, 이때 이성계를 우군 통도사로 삼아 정벌군을 이끌고 출정하게 됩니다. 이후 압록강 하류에 도착한 이성계는 큰 비를 만나 이른바 사불가론을 내세워 군사가 더 이상 진격하기를 멈추고 최영을 고봉현으로 귀양 보내고 우왕을 강화도로 추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즉위하자 저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바로 이곳 연천에 올라와 수차례 불교에도 나서지 않았으며 이후 태종의 오고초려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을 마감했을 때 저의 오랜 보신 태종은 살아서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죽어서 그 벼슬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며 시호를 내어 장지를 주어 장사케 하고 수천군 가호를 두었습니다. 제게 한 가지 꿈이 있다면 고려의 신하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전 고려의 신하에게 불사익은 두 임금을 적히지 않겠다 단호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생애를 무대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장군의 명을 받들어 명나라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이곳 위화도에 당거했으나 장마철이라 발이 쉬고 병사들은 역병을 하다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군사들을 모아 멀리 정벌하면 외놈들이 그 허술한 틈을 탈 것이며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거역할 수 없는 일이 모든 군사는 진군을 멈추고 회군을 준비하라. 아니되옵니다. 이렇듯 진군을 멈추면 명나라의 횡포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옵니다. 그러옵니다 장군. 요동 정벌을 모든 백성들의 뜻이고 승패를 떠나 고래의 위상과 기계를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옵니다. 상황이 어렵다하여 뜻을 거두는 것은 법을 성석이옵니다. 이것은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옵니다. 백성과 하늘의 뜻을 거두는 처사이옵니다. 이것이 바로 명을 가리고 무엇이란 말이오. 부디 명을 거둬주십시오. 승전 불가한 전장에서 싸우는 것 역시 장수로서의 어리석은 처사이며 왕이 어리석은 말을 항거하고 따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모든 군사는 회군을 준비하라.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즉시 처단하겠다. 예, 사부. 장군!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예! 무한 요동 정벌을 명하여 군사들을 위험에 빠뜨린 최욱 장군을 즉시 포박하라. 예! 1392년 조선의 개국을 선포하며 조선의 새 토업지를 한양으로 전도하노라. 예! 장군! 난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 백성들은 안중에 없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보란다. 기강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부디 대업을 이루는 데 힘을 쏟아주시오. 고려를 지키지 못하고 고려의 임금조차 제대로 모시지 못한 미천한 신하인데 어찌 그 막중한 대업에 힘을 보탤 수 있겠사옵니까? 신, 그만 물러나겠사옵니다. 일찍이 그대의 현명함과 백성들을 생각하는 어린 마음을 알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내 것을 떠나려 하는 게? 옛 조선 개국의 정신을 개성하여 굳건하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니 어찌 그 뜻을 저버리고 내 것을 떠나려 하는 게? 고려 역시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였습니다. 옛 조선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결국 영문을 잃을 것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영웅? 내 어찌 말하고 상관하지 않을 것이. 허나 내 그대의 현명함을 높이 사서 만 백성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조선을 만들려고 하고 나와 함께 새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제가 이곳을 떠나는 것은 그 누구의 뜻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진 총명이 옵니다. 고려의 예를 갖추고 충성을 맹세한 제가 어찌 새나라의 신하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무능했어. 백성들은 군진과 가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무모한 노동 총벌로 인해 군사들을 위험에 빠뜨렸단 말이오. 굳건하고 강대한 나라에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나의 뜻이거늘 그 또한 그대가 원하던 나라가 아니었어. 근데 왜 이 냉정하게 떠나려 하는 게? 꿈꾸던 강대하고 평안한 나라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수가 무능한 왕을 추방하고 만들려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뜻을 이루려 하실건 조선을 세운다는 것은 영모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 고려의 신하입니다.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으면 신경모를 쓰지 않 말입니까? 나는 그대를 이곳에 가두고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당장 그대의 몸을 칠 수가 있어. 전 고려와 함께 이 죽은 목숨입니다. 제 육신이 여기 머문다 한들 정신이 이미 죽은 것이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한 번 죽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도대체 어쩌자니? 이제 고려는 없어. 이 땅에 조선만 있단 말이오. 그는 고려만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전 고려의 신하는 멈춰라! 일어서 뵈십시오. 전 고려와 함께 이 죽은 목숨입니다.
계십시오. 칼을 거두어라. 칼로 다스릴 뿐이다. 전생아들 쓸데없어. 세상 공무용 아직하고 야만 흉명하여 운림처사 되오리다. 경계무공 조을시고 살림초모 풀었다. 아마도 이 강산의 임자는 나뿐인가 하노라. 이성계가 위안도에서 군사를 돌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다. 이 무슨 난리란 말인가?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 아닌가?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장수가 왕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닌가? 것도 없고 도망칠 것도 없으니 이제 어찌하란 말인가. 몸을 낮추고 숨소리도 죽여야 살아남을 것이야. 대조는 신의 왕은 한씨와의 사이에서 방과 방원 등 6 형제를 두었고 계비 신덕형 강씨와의 사이 방건과 방성 2 아들을 두었다. 태조는 첫째 부인 한씨 소생의 왕자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강씨 소생의 8번째 아들 방석을 세자에 착봉했으며 정몽주를 비롯하여 개국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조선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방원의 불만이 가장 컸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이 어지러운 세상에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부지하게 되는가? 다들 귀 막고 입 닫아. 숨도 가리고 숨도 쉬지 말아야지.
정부전 남은 등이 왕실 권력을 약화시키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하기 위해 왕실 권력 기반이 사병을 혁파하였고 수세에 몰린 방언은 태주의 첫째 부인이 한시 소생 왕자님과 함께 1398년 무인년의 사병을 동원하여 정부전 남은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세자의 방석과 그의 형 방본을 살해하였다. 이것이 바로 1차 왕자의 난. 자, 왕자의 난이라고? 그럼 2차 왕자의 나는 귀 막고 입 닫아 눈도 가리고 숨도 쉬지 말아야 살지.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선왕의 뒤를 이어야 할 사람은 지금의 왕은 아닌 듯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정봉주를 비롯한 조선 개국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 있어 공을 세운 사람은 따로 있는데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체 누구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웠단 말입니까? 나 역시 사랑의 뜻에 선함을 금할 길이 없어. 하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고 순리대로 행해야 탈이 없을 것이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은 모든 공이 자신들의 것이냐 거들먹거리며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친 폭풍우를 잠재우고 비바람을 막아준 고마움조차 모르는 자들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미 어지러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우성이 아직도 귓자를 맴도는 듯합니다. 그들의 아우성이 무엇라 외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선왕의 뜻을 따라 이 나라 조선을 이끌어가야 될 왕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깊이 새기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를 일으켜 피바람을 부르고 형제들을 몰아내란 말이요. 지금 당장 피를 보자는 것이 아니옵니다. 임금과 종아나무 사이에 소생이 없어 세자를 책봉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지러운 시국의 세자의 지위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옵니다. 지금 방관 역시 세자의 자리를 탐하고자 사병의 수를 늘려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더 두고 보았다가는 피눈물을 흘려 만든 이 나라 조선을 사리사욕과 왕권의 눈이 없는 자들에게 또 빼앗기시는 거지요. 지금이 기회이옵니다. 우리가 먼저 방관의 목을 치지 않는다면 그가 우리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것이오. 사실 방관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활과 검을 사들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부터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지금 서로의 전략은 어찌 됩니까? 서로 병사의 수는 비슷하나 방간의 병사들은 모집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경험과 충성심은 우리 병사들에 비해 견줄 바가 못되는 걸로 아뢰옵니다. 시간이 흐르면 방간의 사병들 역시 충성스럽고 용맹한 병사들로 만들어질 것이며 방간의 계책이 견고해지면 아무도 승패를 장담할 수가 없사옵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에 이양소가 있었다면 어찌했을꼬? 이양소 대감 같은 충성심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좋은 묘책을 낼 수 있겠지요. 허나
그는 조선 개국과 함께 관직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남북을 헤쳐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일이옵니다. 이양소 대감을 불러와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 사이 방가는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어 권력을 잡으려 할 것이옵니다. 만일 일이 그리 된다면 우리는 물론이요 지금의 왕도 자리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국이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이오. 강건하고 외침으로부터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였는데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이오. 진정 강건한 나라를 만드시고 백성들이 평온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심입니까? 그것이 모든 이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소. 이 나라 조선은 피로 물들어 만든 나라입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이속을 차리는 자들은 배불리 먹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방간 역시 자신의 이속을 차리려 사병의 수를 모아 역무를 꾀하고 있으니 그를 처단하는 것이만 조선 개국의 정신과 선왕의 뜻에 따르는 길이옵니다. 우리는 역모를 꾀하자는 게 아니옵니다. 역모를 막자는 것이옵니다. 방간을 처단하고 지금의 왕위를 지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훗날을 도모해야 하옵니다. 진정 피를 보지 않고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인가. 이 나라 조선은 피로 물들어졌으며 선왕 또한 피를 묻히는 데 주장함이 없었기에 지금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군사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병사를 모아 거사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소? 결정을 내리려 명하신다면 2~3일 내로 군사를 모아 방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양의 대부분의 병력이 집결해 있고 굳은 의지로 결속을 다져놨사옵니다. 해가 바뀌면 밝고 평온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어둡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3일 후면 천지가 개벽하고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겠고요. 어서 명을 내려주십시오.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며 착오가 없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병사를 모으시오. 거사를 준비하시오. 정확히 3일 후에 내가 선봉에서 직접 지휘할 것이오. 예,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네. 시국이 어지러우니 이 양수 자네가 더욱더 그리워지는구만. 자네가 지내는 그곳은 어떠한가? 여기는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떠난 자네에게 풍파는 어울리지 않겠지. 조선 개국에 반하는 자들을 참하고 형제들을 참하고 이 일이 마지막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내 자네와 조용한 곳에 정자를 지어두고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겠네.
아래서 세자인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을 살해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 둘째인 방과가 세자에 올라 정종이 되었습니다. 공신책정 문제로 인해 불만이 많았던 박후가 1400년 1월에 방원과 방간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2차 왕자의 난이라 부릅니다. 이후 지위가 더욱 확고해진 방원은 그의 11월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태종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에 왕위는 물려받긴 했지만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태종 이방원이 연천 땅에 5번이나 저를 찾아왔던 것은 어쩌면 마음의 위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간의 삶이 1000년 그리고 10,000년이 되었더라면 오고초려가 아니라 천고초려, 만고초려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라트에 산수 좋은 곳에서 한물을 닦으려니 오히려 마음이 심란하여 그리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네. 그 무슨 소린가? 세상 모든 잔념이 사라지고 평온하여 세상 모든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듯하네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평온하기만 한데 나라가 힘이 없어 거랑나 본거니 하다 건너 외적까지 건너와 백성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일세. 그러니 우리가 더더욱 정진하여 학문을 닦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한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시작하지 않으면 그 역시 행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자네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이리 혹독하게 학문을 닦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가 아닌가 말이지. 고려의 백성 모두가 가난과 외적의 침입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네. 이 모두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 자네는 어떠한가? 분명 자네도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을 테다.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네. 고려가 명나라의 연호를 쓰고 명의 간섭을 받는 나라가 아닌 외적이 넘보고 바다를 건너와 약탈을 일삼는 그런 수치를 자신할 수 있는 강한 나라 말일세.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려면 학문을 닦는 데 게으름이 없어야 할 것이야. 참으로 답답한 노릇일세. 힘없는 나라에서 권력을 잡는 자들은 자신들의 입속을 자리를 백성들의 보충에는 남을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자들이 있는 한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룰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네. 오랜 시간 썩은 살들을 한 번에 도려낼 수는 없겠지. 허나 그것을 원망만 한다면 뭐 달라지는 것이 있겠는가? 거센 파도도 물방울 하나하나가 이루고 있는 것이고 커다란 바위도 쪼개고 쪼개다 보면 작은 모래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간다면 자네가 생각하는 강건한 나라, 내가 꿈꾸는 평온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야. 자네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왠지 자네가 스승이고 내가 제자가 된 듯한 생각이 드네. 스승과 제자가 따로 있다든가 누구든 배울 것이 있으면 그가 바로 스승이고 내가 가르칠 것이 생기면 제자가 생기는 것이지. 비롯하여 남녀노소를 떠나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가 스승 아니겠는가? 이 세상이 어찌 변할지 궁금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흘러왔듯이 평화롭기도 하고 풍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이 태어나 죽어지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렇게 혈기왕성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은 죽어지지 않겠는가? 자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생각이 것이다. 이렇게 건장한 몸도 시간이 흘러 늙고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심란해지네. 서둘러야겠네. 시간이 없어. 어서 학문을 닦아 위에 일으켜 고려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겠네. 이 사람아, 그리 무턱대고 학문을 닦는다고 되겠는가? 무엇을 위해 학문을 닦고 정진해야 할지 이 마음의 준비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음은 이미 굳건하게 먹었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차분히 떠올려 보시게. 사람은 물론이고
온 세상 만물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할 도리가 있는 법일세. 자네도 분명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행할 도리가 있을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정문을 닦는 것이 그 도리를 찾는 일 아니겠는가? 역시 자네는 스승 같은 말만 하는구나. 자네는 어떠한가? 무엇을 위해 학문을 갖고 정진할지 정말인가? 자넨 모르겠지만 고려의 충직한 신하가 되어 불사 이민이라 한 임금을 섬기고 백성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거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해야 할 도리 아니겠는가? 그렇지. 맨날 이런 날씨만 있었으면 좋겠네. 길떠날 처대를 하여라. 지금 당장 연천으로 가야겠다. 지금 이양수 대감을 만나야겠다. 아니 일목애들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보게. 내가 보다 보니 좀 멀리 좋고 저짝에 경치도 좋고 아니 이렇게 객석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미나 미녀들만 계신 이 풍광은 이런 아닌가? 자네 말대로 산 좋고 물 좋고 이남민요 에이 없다. 이남민요가 가는 우리도 연천당 말고 더 뵙겠는가? 아 그래 내 미처 몰랐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이양소 선생님의 부자 경기도 연천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이양수 선생이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 이방원을 만나기 위해 무려 5번이나 행차하게 만든 연천이란 말일세. 참으로 대단하고 또 대단한 일이 아닌가? 태종 이방원이 이양소 선생을 만나기 위해 5번이나 이곳을 찾았다고 하니? 그렇지. 산 좋고 물 좋고 경치도 좋지만 인심 좋고 맛깔나는 음식도 좋지만 야! 캔디가 넘는 거리네! 좋다! 그 옛날 험한 길을 따라서! 이양소 선생을 모시기 위해 오랜 자식까지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태종 이방원의 행차를 마음껏 보여드려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지. 나나나나나 이거겠네. 태종 이방원 연천의 행차시오!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 돌에 푸른 이끼가 트였구나. 시간의 흐름이 멈춰진 듯하고 이곳에 이양수가 머무르고 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참으로 당돌한 아이로구나. 하하하! 참으로 당돌한 아이구나! 내 먼 길을 오르라 목이 말라 그러니 시원한 물이나 한 잔 더. 네, 먼 길을 오느라 목이 말라 그러니 시원한 물 한 잔 다오! 아이고 나리! 이 녀석이 워낙에 인성이 드는 곳에서 지내다 보니 그 사람만 보면 그 말과 행동을 따르는 것이 버릇이 되었지만 아이고요! 괜찮다. 하하하! 괜찮다! 이제 그만하거라. 이제 그만하거라! 어허, 그만하래도 나 그만하래도 이기놈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내 이놈 당장 그만두지 그 참 귀여운 나이구나. 나리! 헌데 그 행색을 보아하니 이 고을분은 남친한테 어인 행차이신지 네, 사람을 찾고 있네. 혹시 이 고을에 이양소라는 선비가 살고 있지 않은가? 아이고 나리! 이 고을은 워낙에 깊은 오지라서 저희 같은 천한 무지랭이들밖에 없었지요. 이거 참 그러더라고나. 밤골, 세터, 서산 모든 것을 돌아보았지만 이양수 자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아니, 이보게 자네가 바로 그 문이로군. 도대체 여기서 어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야? 위시오, 나를 아시오. 이 사람 벌써 나를 잊었는가? 날쌔, 나 박원이야. 전하. 이 사람. 아니, 이 친구지간에 어찌 이러는가? 전하, 이 첩첩산중 누추한 것까지 어이 행차하셨나이까? 이 사람. 우리 말일세. 지난 과거지사는 모두 잊고 이제 나와 함께 하늘로 가세. 그것은 제가 도성을 떠날 때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괜한 수고하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시죠. 좋네. 그런데 자네를 만나러 이 먼 길을 왔으니 함께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네. 영원아, 예. 어서 술상을 봐오도록 해라. 예,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술상 필요 없네. 이보게, 임금과 신하로서가 아니라 오랜 벗으로서 술잔마저 거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도리가 아니다 하면 임금이 될 수 없는 이가 역성을 하는 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제 아버지를 내쫓고 제 형제들을 죽인 건 대체 어느 나라의 도리랍니까? 난 고려의 신하이지 조선의 신하가 아니오. 고려의 배경으로는 돌아갈 수 있어도 조선의 한양으로는 돌아갈 수 없소이다. 이보게 날들어 어찌하라고 돌이킬 수 없는 이 형국을 대체 어찌하란 말이냐. 고려는 다시 되살릴 수도 없고 그대를 조선으로 불러올 수도 없으니
난 대체 어찌하란 말이지? 갔어? 나만 시켜 진짜. 이렇듯 조선의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이 아주 어렵게 이양수 선생을 찾아서도 당당히 대하지 못하고 오랜 벗이라는 명분으로 설득하려 노력했답니다. 조선의 왕이 5번이나 연천에 행차하다 보니 그로 인해 생겨난 지명이나 명칭들도 참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많기도 하네요. 연천이라는 지명은 물론 이거니와 현재 전국의 은대리에 있는 어수물 그리고 군남면에 위치한 왕림리 오늘날 차탄천이라 불리우는 내과도 바로 태종 이방원이 이양소 선생을 만나기 위해 무려 5번이나 행차하면서 생긴 지명들이지요. 이곳 연천이란 지명은 조선 태종 13년 개칭된 것이 후인데 삼국지에서 유리가 제갈 공명을 모시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갔던 것을 비유하여 그 유명한 삼고초로라는 말도 생기게 하였지만 이양수 선생은 5번이나 태종에게 거절하고 사양하여 오고초로에도 움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 이에 너무나도 서글퍼했던 태종이 눈물 흘린 연자를 써서 지금의 연천이라 칭하게 되었다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양소 선생은 정말 대단한 분일세. 이렇듯 눈물을 흘려 연천이라는 지명도 만들었으니 말일세. 이양소 선생도 대단하지만 어찌 보면 태종 이방원도 참으로 딱히겠네 그려. 불사이군의 충전을 지키기 위하여 도당불에 은둔하며 고려의 수도 개경을 향해 막걸리를 올렸던 이양수 선생.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려를 향한 절개를 지키시며 명정에 고려진사 이양수 지구라 쓰시고 장지 또한 고려를 벗어나면 안 될 것이다 하신 이양수 선생. 이양수 선생은 결국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정처 없이 흐르는 물도 하염없이 부는 바람도 분명 제갈 곳이 있을 텐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육신과 충정은 고려를 향해 있는데 이제 이곳은 내 쓸 곳 없는 조선 땅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정처 없이 흐르련다. 하염없이 나무피련다. 강건한 거목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죽어지니 이 나약한 육신 또한 이제는 세상에서 죽어지었으니 이젠 고려의 품이로구나. 이 사람 여기서 또 선을 갖고 있구만. 참으로 즐기고도 어진 사람일세 그리야. 내 뜻을 수없이 되뇌었건만 어찌 무모한 행차를 하시는 겐가. 내 그대의 죽음을 접하고 청화공이란 시호를 내리고 무학교사를 보내어 천원 땅 길지를 잡아 묘자리까지 내주었는데 선하게 그마저 거절하는가. 고려의 신하로 묻히고 싶네. 이해해 주시긴 않아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네.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또 새롭게 태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한 세상 이치가 아니겠는가. 한데 말일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임금을 섬기는 것도 어지러운 세상을 틈타 부를 축적하려 하는 것도 모두가 새로운 임금을 모시는 자들이 아닌 짓이 아닌가. 모두가 다른 것은 아니었으니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네. 이복의 바보니, 난 말일세, 후대에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두 임금을 섬기는 졸부로 나고 싶진 않네. 이렇게 죽어지어 고려의 땅에 묻히니 마음이 참 평온해지네. 이제 함께 한양으로 가세. 이렇게 죽어진 몸으로 한양으로 간들 뭐라 탓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세월이 많이 흘러 고려의 이름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워진 지 오래네. 자네는 부와 명예를 위해 시민을 저버린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쓴 사람으로 기억될 것을. 그 무슨 소리신 겐가. 고려는 아직까지 내 가슴 속에 굳건히 남아있거늘. 이 사람 어찌 이리 냉정한가. 명예도 필요 없다 하고 재산도 필요 없다 하다니 죽어지어서도 내 뜻을 따라줄 수가 없다는 겐가. 싸이군이야. 몇 번을 말하는가. 나를 임금으로 모시하는 것이 아닐세.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써달라는 것이야. 이보게, 새로이 태어나고 죽어지는 게 당연지사라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네. 우리는 무신들에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교도하고 그 신의와 명분을 지키라고 하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었지. 하지만 말일세, 그 무신들이 자신의 재물과 이속을 차리려 칼을 휘두르다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내 사리사욕을 위해 칼을 휘둘렀단 말인가. 어찌 생각하면 상관없지만 천지가 계획했다 하여 새로운 임금을 모시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신뢰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말일세. 무신들이 휘두르는 칼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일세. 아무리 날씨가 쌀쌀해지네. 귀한 몸 해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시게. 내 진정 그대와 함께 할 수 없는 게니까. 나와 오래도록 함께한 낚싯대인데 이제 방언이 자네에게 선물로 준세. 이곳에서 세월을 허송하다 보니 선물해줄 만한 게 이거밖에 없네. 그냥 어머니, 내 먼저 감사해. 이 사람 이 빈 낚싯대로 세월을 낳고 있었구만. 그래, 자네가 고기를 낚을 수 없듯이 나 또한 그대의 마음을 낚을 수 없었던 게니까. 유비도 삼고 초려 끝에 제갈공명을 얻었는데 나는 오고 초려를 하고도 자네의 마음을 얻지 못하네.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네.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게인가. 내 자네를 한없이 괴롭히고 있었구만. 한스럽네. 좋은 세상에서 만났다면 우리 함께 모든 이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태평성대를 만들었을 텐데. 한스럽네. 고려의 충신 금은 이양소. 살아서는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았고 그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고려의 충신으로 죽었지요. 고려의 땅 연천에 묻히시었다.